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성비만 따지는 행동이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라니 놀랄 따름입니다. 저도 가성비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도 물론 좋아하고요. 비싼 제품을 저렴하게 샀다는 기분, 돈을 굳혔다는 뿌듯함, 누구나 느껴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이런 행동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시, 가성비, 에너지, 소비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가성비의 역습.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와 온라인 폐지 줍기를 합니다. 농장 운영 게임을 한 달 넘게 매일 30분씩 하면 집으로 식재료를 보내주는 앱테크 20시간 정도 사용해서 막상 받으면 2만원 내외입니다. 한 개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앱테크도 해야겠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사이트 접속 10원, 리뷰 달아서 10원, 설문조사에서 몇백원, 매일 1시간씩 한 달을 하고 받은 돈은 4만원 정도입니다. 우리의 데이터, 노동, 에너지를 팔아서 ADHD를 얻고 번 돈은 시간당 2,000원 꼴이라는 거죠. 그것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매 시간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다 보니 정신은 산만해지고 업무와 공부 어디에도 집중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당 2,000원을 벌고 집중력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성비 진짜 이게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 가성비 당하고 있던 게 아닐까요? 책 레버리지에 나온 말대로 우리가 레버리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돼요. 돈 버는 신용과 자기 위로는 당장 그만둬야 돼요. 만약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깔끔하게 배민, 대리, 알바, 노가다로 진짜 돈을 버세요. 두 번째, 불편한 진실, 에너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체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를 얻으면 한 개를 잃는 게 우리의 에너지예요. 게임을 3시간 하고 쇼핑을 3시간 한 다음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오롯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하루에 많아야 5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나요? 옆 동네 마트에서 계란을 반값에 판다는 소식을 듣고 할인에 낚여서 한가득 쇼핑하고 집에 와서는 후회합니다. 돈도 잃고 시간도 잃은 거예요. 왜냐? 5,000원 아끼려다가 5만원 더 썼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격 비교 사이트부터 당근마켓, 리뷰까지 쫙 확인한 다음 1시간을 집중한 결과 5,000원 정도 아꼈다고 굉장히 좋아해요. 당황할 거 없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루 에너지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이미 사용했고 나머지 시간은 녹초가 되어 뻗게 되죠. 정작 본인의 가치와 급여를 올려주기 위한 공부와 독서는 밀리게 되고 에너지의 절대량을 늘려주는 운동과 다이어트 역시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 원싱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전부 적어봐라. 그리고 한 가지가 남을 때까지 싹 지우라고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그걸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됩니다. 지금처럼 가성비 따지며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서는 절대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주던지 아니면 최소한의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책 펴기 쉽지 않죠. 그러면 그냥 출퇴근할 때 의미 없는 인스타그램, 틱톡 그런 거 하지 말고 유튜브만 봐도 20-30분 안에 책 한 권씩 핵심만 딱딱 요약해서 읽어줍니다. 대한민국 평균 독서량이 1년에 3권, 4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매일 한 권씩만 들어도 한 달에 20권, 1년이면 200권이 넘습니다. 남들보다 50배 앞서 나가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쌓여가는 소비. 앞서 설명한 앱테크, 온라인 페이지 줍기에서 몇만원 벌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광고를 수도 없이 봐야 됩니다. 마치 홈쇼핑처럼 보다 보면 사야 될 것 같고 자꾸 나도 모르게 결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케아 가구 가면 어때요? 입구부터 출구까지 한 방향이라서 한 번 들어가면 탈출까지 최소 1시간 이상 걸리게 됩니다. 보다 보면 사고 싶은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근마켓, 알리, 큐텐 가격은 저렴한데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옵니다. 재미삼아 구경하다 보면 집에 자꾸 짐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집에는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쌓이고 통장은 비어가요. 추가적으로 집도 지저분하게 돼요.
부자들이 추구하는 미니멀리즘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잡동사니가 가득 쌓인 집, 입지 않은 옷으로 가득한 옷장, 버리지 못한 물건으로 꽉 찬 창고. 그런데도 문 앞에는 택배가 쌓입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을까요? 정리되지 않고 복잡한 집, 비우지 못하고 꽉꽉 채우기만 하는데 어떻게 좋은 에너지가 들어올까요? 비워야 좋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더러운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처럼 반드시 심플하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 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심플하게 돈을 벌어요. 사기꾼은 그 반대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죠. S&P 500 평균 수익률이 8%다. 그거 사라. 심플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 어때요?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상품권 재테크, 상테크만 봐도 알아요. 복잡해야 사기치기 좋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심플해야 돼요. 심플하지 못하면 의심하고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돈 버는 신용은 그만하고 진짜 돈을 벌자. 역으로 레버리지 당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자. 시간이 없다면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이라도 듣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소비하지 말고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살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불편했을지언정 이게 현실이고 이제는 직시해야 됩니다. 가난을 끊고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